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영어쌤들을 가르치는 영어쌤 조셉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영어 발음 교정서를 출간했었단만 해도 한국에서는 영어 발음 교정과 영어 발음교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 근래에 살금살금 기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한 70% 정도가 부족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의 한국 영어를 잘 생각해 보세요.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를 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영어 발음을 교정받을 수 있을까요? 3년? 6년? 100개의 단어와 100개의 문장을 완벽하게 교정받는다고 해서 나머지 단어와 문장들이 저절로 교정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시겠죠? 영어 회화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기초는 무시하고 문장부터 가르쳤던 대부분의 영어 강사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만 참겠습니다.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 하는데 고기를 잡아다 줬던 것이죠. 다시 말해 기초 없이 영어를 배운다는 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아는 진리죠.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지금까지의 어설픈 영어 교육이 아닌 쉽고 빠르게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영어 발음 교정법을 최초 공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알파벳, 단어, 문장의 발성과 발음은 영어식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질문 하나 할게요.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운다면 어떻게 배우라고 하실 건가요? 한국어의 기초인 기억, 니은, 디귿부터 배우라고 하실 건가요? 아니면 기초와 상관없이 문장부터 외우라고 하실 건가요? 그거와 같은 것입니다. 외국인이 강아지를 강아지라고 해도 이해는 되시죠? 외국인이니까. 한국인의 깊은 이해심으로 이해를 하는 거지 그들의 발음이 맞다고 인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영어는 이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리치와 리치의 발음이 같을까요? 이것은 강아지와 강아쥐 정도의 사소한 차이가 아니라 부자와 시체처럼 엄청난, 아니 완전히 다른 뜻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한국에 있는 내 친구들은 알아듣는데 당연히 알아들을 수 있죠. 근데 아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발음이 맞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는 콩글리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영어의 정확한 기초를 다시 배우지 않는다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워 한국말로 소통하는 것이 더 빠를지도 모릅니다. 한국어는 발음이 어설퍼도 다 알아들 수 있는 세계에서 제일 과학적인 언어이니까요. 우리가 영어 회화를 배우려는 이유는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유학을 가거나 비즈니스를 하거나 아니면 여행을 갔을 때 편안하게 소통을 하기 위함이죠. 그렇다면 제발 더 이상의 콩글리시는 고집하지 말고 외국인이 알아들 수 있는 진짜 발음을 이제는 배워야 합니다. 동남아를 가면 그 나라의 특성의 억약을 빼면 영어 발음 정말 완벽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보다 더 비싼 영어 교육을 받았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제일 중요한 영어의 기초인 정확한 영어 발음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수십 년간 영어를 배웠으면서도 외국인과 대화가 거의 불가능한 이유는 영어가 어려워서도 아니요. 내가 모자라서도 아니요. 어설프고 잘못된 영어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여 써먹을 데 없는 콩글리시와 쓸데없는 자존심은 버리고 백쌤이 알려주는 영어의 기초부터 다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고 비포 애프터를 위해 영상 뒤에 나올 알파벳, 단어, 문장을 큰 소리로 녹음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부터 딱 3개월 후에 똑같이 녹음을 하신 다음에 수십 년 동안 바꿀 수 없었던 영어 발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걸 직접 비교해 보시고 정말 바뀌셨다면 그때 가서 구독과 좋아요를 힘껏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1강을 마치고 2강에서는 영어의 제일 기본적인 발성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영어쌤을 가르치는 영어쌤 조셉입니다. 1강에서 말했듯이 녹음은 하셨는지요? 아직 녹음을 하지 않으신 분은 1강 동영상 마지막 부분에 있는 알파벳 단어 문장을 녹음해 두셨다가 3개월 후에 발음과 비교해 보시고 오랫동안 바꾸지 못했던 발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회화를 배우는데 불필요한 중모음, 중고모음, 마찰음, 설치음, 비강, 치경, 국외수 이런 것들은 버려버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서 영어 회화를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영어식 발성법, 알파벳, 발음 기호, 단어, 그 다음에 문장 읽는 법을 배운 후에 영어 회화를 배워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기초를 무시하고 하와이부터 배웠으니 문턱보다 낮은 영어 발음 교정을 바꾸지 못했던 거예요. 정말 문턱보다 낮아. 어쩔 거야. 해서 이번 시간에 영어 회화의 기초인 발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발성법 연습을 하는 것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앵잉엉응, 애기거그, 에크, 이크, 억, 으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앙드레 창법. 자, 첫 번째 앵잉엉응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왜 해야 하느냐? 한국어는 혀와 입모양으로 소리를 만들지만 영어는 혀와 입모양 그리고 목구멍으로 소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해서 발성을 바꾸지 않으면 발음이 안 좋게 들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한국식 발성법으로 안녕하세요 그리고 How are you를 해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How are you? 됐죠? 네, 이번에는 영어식 발성법으로 써볼게요. 목구멍을 사용해서 어떻게?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How are you가 되겠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ow are you? How are you? 완전 틀리죠? 왜? 발성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발음이 좋고 나빠지는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죠. 너는 외국에 있었으니까 발음이 되는 거겠지 라고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걱정 않으셔도 돼요. 자, 앵잉엉응, 애기거그 막 연습만으로도 영어 발성을 위한 혀의 기본 자세가 익혀지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로 앵, 잉, 엉응이 있죠. 자, 앵 해서 그럼 어떻게 해? 혀의 뿌리가 목구멍을 막게 돼요. 앵, 그쵸? 앵, 잉, 엉, 응. 그쵸? 다시 한번. 앵, 잉, 엉, 응. 그냥 연습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뭐가 어떻다, 뭐가 없다, 비강이 어떻고, 마찰음이 어떻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액, 익, 억, 윽, 앵, 잉, 엉, 응 하시면 돼요. 목구멍을 막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앵, 잉, 엉, 응. 액, 익, 억, 윽. 그죠? 근데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앵, 잉, 엉, 응 한번 해보세요. 앵, 잉, 엉, 응. 앵. 자, 혀의 뿌리가 목구멍을 막게 되죠? 앵, 잉, 엉, 응. 괜찮죠? 그 다음은 액, 익, 억, 윽. 똑같이 목구멍을 막게 되는 거예요. 앵, 잉, 엉, 응. 액, 익, 억, 윽. 영어는 발음을 할 때 목구멍을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구멍을 막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액기거극, 앵잉엉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고유의 무술 있죠. 택견. 어떻게 하죠? 액, 이크 하죠. 근데 저희도 액, 이, 억, 으크가 있는데 액, 이크가 아닌 액. 발음을 빼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액, 이, 억, 으크. 에크가 아니고 액. 헤휴. 한숨 쉬듯이 액, 이, 억, 으크. 이 액, 이크, 억, 으크, 이 택견처럼 발음이 나오는 거는 단어에서 또 사용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bank, 이런 거, pink, 크 발음 쪽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자, 이번엔 세 가지를 다 연습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엥, 잉, 엉, 액, 익, 억, 윽, 액, 익, 억, 윽. 아마도 지금 제가 알려드린 것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발성 연습법이실 거예요. 왜냐면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제가 가르치는 스타일이니까요. 네, 이번에는 앙드레 창법인데요. 앙드레 김을 모르시는 분들은 영화 링에 나오는 섬뜩한 대사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앙드레 창법이라고 하고 아니면 링이라고도 하는데 어떠셨어요? 애덤스 애플 아래쪽이 울리셨나요? 여기서 애덤스 애플은 울 때의 중간 부분, 남자의 목 중간에 볼록 튀어나온 거 있죠? 왜 난 없지? 네, 그 아래쪽, 여기가 울리는 거예요. 성대를 울 때를 울려주는 거예요. 똑같이 따라해보세요. 어렵지 않죠? 이거 안 되면 이거 손을 하세요. 이렇게 울려주는 거죠. 아에이오를 한번 해보세요. 이 아담스 애플이 왜 아담스 애플이냐면 성경에 나오는 아담이라는 분이 선악과, 그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몰래 따먹었어요. 그래서 그 씨가 목에 걸려서 볼록 튀어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애덤스 애플이 된 건데 저는 떼어먹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없어요. 그렇다고 여자는 아닙니다. 저는 남자라고 합니다. 저는 여자라서 아담스 애플이 없는데요. 예, 아담스 애플이 없는 여자도 트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위치를 말해주는 거예요. 꼭 아담스 애플이 있어야지만 소리가 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없지만 소리가 나잖아요. 자, 이쪽 부분이 떨려주는 거예요. 패션, 엘레강스 해요. 있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엥, 잉, 엉, 액, 익, 억, 윽, 액, 익, 억, 윽, 그 다음에, 링이죠, 링. 앙드레 창법. 이것만 할 수 있다면, 이것만 정말 100% 마스터했다면, 영어 발음 교정의 50%를 교정한 거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 믿으시나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영어 발음 교정을 설명하는데 굳이 어려운 단어들과 유식한 말로 꾸미지 않고 마치 나의 사랑스러운 조카들을 가르치듯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에게 설명을 하듯 누구나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어떠셨어요? 만족하셨다면 박수 3번. 이렇게 두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영어쌤들을 가르치는 영어쌤 조셉입니다. 이 강에서 배운 것을 자연스럽게 복습하셨나요? 그렇다면 삼위일체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삼위일체란 그 말 그대로 세 가지 요소가 통합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요소가 땅구멍입니다. 입 모양이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땅구멍을 크게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땅구멍. 아주 쉽죠? 그럼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입 모양을 오케이? 오로 고정한 상태에서 크게 땅구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시작. 오 모양에서 시작. 똥구멍. 오케이. 뭐라고 들렸나요? 혹시 귀가 의심되는 소리가 들리셨나요? 그런 분들은 저의 강의를 들으실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사랑합니다. 입을 오 모양으로 하고 큰 소리로 땅구멍이라고 외쳤는데
왜 땅구멍이라는 소리 대신 똥구멍이라는 소리가 났을까요? 남녀노소 지위를 막론하고 모두가 똥구멍이라고 소리가 만들어진 이유는 입모양 때문입니다. 이처럼 뇌가 땅구멍이라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무의미하게 만드는 우리의 입모양은 발음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지금 방금 삼위일체 중 첫 번째 요소를 몸소 체험하셨는데요. 세월이 흘러 백사가 되어 뚝방길을 거닐다가 가끔 생각이 나서 피식할 정도로 장기 기억화 되셨다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쥐꼬리입니다. 길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어떤 길이냐? 음절의 길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인 한국어는 절도 있게 딱 떨어지게 읽죠. 절대 애놀이가 없습니다. 가, 나, 다, 라, 마, 바, 사, A, B, C, D, E, F, G. 대나무처럼 곱게 뻗은 절제된 소리. 그것이 우리의 언어인 단음 한국어라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영어는 다릅니다. 영어는 한국말보다 음의 길이가 3배나 길어서 영어는 3장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단음과 3장음. 아주 많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영어를 단음 처리해서 말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못 알아듣는 이유 중 하나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자면 A, B, C, D가 아닌 A, B, C, D 이렇게 길게 말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자동차 카가 아닌 car 그리고 방 있죠. 방 room이 아닌 room 3배는 길게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전통 문화 중 하나인 발리발리의 영향이 크다는 것은 알지만 진정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선 기다림과 여유가 깃든 충청도 말처럼 조금은 길게 늘려서 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감정은 없습니다. 혹시 뉴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도 뭐 딱 보면 아시겠지만 그 정도까지의 세대는 아닐 겁니다. 저도 그냥 어디선가 들은 얘기인데요.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뉴스를 뉴스라고 콩글리시보다는 잉글리시에 더 가까운 발음을 구사하는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박 뉴스죠. 세월이 갈수록 발전을 해도 모자랄 판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도태당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감사해야 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시간을 늘리려고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 동영상 100번을 보실 걸 이 동영상 한 번으로 장기 기억화 시키기 위함이었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쥐꼬리가 무엇이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그림처럼 강에서만 소리를 내고 천천히 소리를 줄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강 이렇게 그럼 어떻게 이렇게 줄여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엔 앞에서 배웠던 앙드레 창법으로 부드러운 떨림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더 예쁜 소리가 만들어지겠죠. 쥐꼬리가 얇아지듯 소리도 점점 줄여줘야 하는데요. 왜 하필 쥐꼬리냐? 조금 징그럽지만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니 토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했던 영어 단어 카와 룸도 이처럼 응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길게 하는 거죠. car 그 다음에 room
내려오는 거죠. car. 그 다음 room. 길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앙드레 창법으로 떨어주는 거죠. 그래서 car, room. 더 자세한 것은 단어 강의할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짧게 말해 포인트는 영어는 쥐꼬리처럼 점점 얇아지는 강준약에 3장음을 장착하고 끝 소리에 앙드레 창법을 가미해 준다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것은 마치 초장 없는 회랄까? 아니면 캠핑을 갔는데 부탄가스가 없다? 아니면 화장실을 가야 하는데 휴지가 없다? 뭐 대충 이런 거 이해가 되시나요? 회 한두 개는 그냥 먹을 수 있지만 우리는 무엇인가를 찍어 먹어야 하고 캠핑을 갔는데 해 먹을 수가 없는 어쩔 거야. 그리고 화장실을 갔는데 엄마 화장실을 간 게 아니야. 휴지가 없으니까. 그쵸? 이 삼위일체의 세 번째 요소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아래 나오는 문장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는 대한민국 서울 역삼동에서 전화기로 판매하고 있는 사람일까요? 어떠세요? 이해는 되시죠? 그런데 위의 문장처럼 이해는 하지만 완전히 잘못된 것처럼 하찮게 보는 그 알파벳의 이름을 우리는 저렇게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이가 없죠? 해서 이제는 알파벳의 본명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파벳 이름을 말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입모양, 기다림과 여유가 스며든 3장음, 그리고 진짜 이름인 본명입니다. 이것들이 삼업을 이뤘을 때 A부터 Z까지의 진짜 소리를 만들고 알파벳으로 조합해서 만들어진 단어를 예쁜 소리를 낼 수 있으며 그 다음에 단어들로 구성진 문장을 예쁜 발음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배워야 하는 게 바로 영어 회화인 것이죠. 그래서 외국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 회화를 하기 위해선 삼위일체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삼위일체 중에 하나인 입모양의 중요성을 배웠으며 한국어보다 3배는 긴 3장음의 진리를 배웠고 마지막으로 본명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직 알파벳 26개의 본명은 배우지 않았죠? 매우 궁금하실 거예요. 본명을 들으면 깜짝 놀랄지도 모르실 거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다 배우면 내일 할 것이 없기에 오늘은 언어의 생명과도 같은 반복을 등에 업고 1강, 2강을 짧게 복습을 하고 3강을 마치고자 합니다. 왜 자꾸 복습을 해서 시간을 끄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죠? 식당에 가서 다들 돈가스를 시키는데 꼭 청국장을 시키는 분이 있어서 짧게 설명을 하자면 나와 있는 1, 2, 3, 4, 5, 6, 7, 8, 9, 10을 한번 보고 눈을 감고 영어로 말할 수 있죠. 그럼 12억 3,456만 7,890을 한번 보고 눈 감고 영어로 말할 수 있나요?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나 아는 쉬운 숫자이지만 단위가 커지면 영어로 보고 있는 것도 매우 쉽지 않다는 것을. 그 말은 반복 학습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허니 가까운 미래를 위해 1강, 2강을 잔잔하게 복습하겠습니다. 1강은 무엇이었죠? 저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
발음의 중요성을 아주 길게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발성법의 두 가지 방법. 앵, 잉, 엉응, 액, 익, 억극, 액, 익, 억, 으크, 그리고 앙들의 창법이나 링이었죠. 자, 이제 기억이 나시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강을 다시 복습하자면 3일체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똥구멍, 입모양이죠. 그리고 두 번째, 쥐꼬리, 삼장음, 점점점 줄여야 되겠죠. 앙들의 창법으로. 그리고 마지막이 본명이었습니다. 작은 바늘도 소중히 간직해야 나중에 탈이 없듯이 사소한 것을 소홀히 하면 나중에 사소한 것 때문에 고생합니다. 부디 자만하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3강을 마치며 4강에서는 이름 26가지에 대해서 진짜 본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